우리 PD님이 또 확인. 저 띨띨한 선생님 저거 잘 못했으니까. 맞죠? 제대로. 너 빨간불 보고 아는 거야? 어떻게 아냐? 거울 보고? 역시 현명해. 그냥 딱 보는 것보다, 그지? 거울을 봐서. 너 지나가는 여자 볼 때도 딱 안 보고 거울 보지. 입사가, 반사가 같다. 그래, 딱 이래가지고. 반사의 법칙이구나. 딱. 응? 자, 내신 탄탄. 답을 불러보겠습니다. 찬이야. 답을 불러볼게. 1번에 3, 2번에 4, 3번에 1, 4번에 4, 5번에 2, 6번도 2, 7번도 2, 8번에 효소는 B. 왜요? 안 변해서, 그지? 변하지 않아서. 9번에 3. 질문 없어요? 응? 9번. 네. 9번. 위 그림에 대해서 옳은 거 골라라. 자, 9번. 이 반응은 에너지를 흡수한다. 야, 흡수냐, 방출이냐. 이거 덩어리가 2개짜리가 하나로 쪼개졌네. 그 분자가 저 분자로 쪼개졌네요. 따라서 이거 흡수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방출이라고 해야죠? 기억 탈락. 니은 동화작용이다. 동화가 아니라 뭐? 이화작용. 그죠? 디귿. A와 B가 결합하면 이 반응 활성화 에너지는 낮아진다. 네,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지요. 그래서 디귿 하나만 맞아요. 또 1번. 응? 물질 대사 옳지 않은 거 몇 번으로 했니? 아니, 고쳤어요. 고쳤어요? 고쳤다가 틀렸어요. 물질 대사 우리 몸 안에 있으니까 반드시 촉매 효소가 있어야죠. 생체 촉매가 관여가 맞고 반드시 에너지 출입. 에너지 출입은 흡수 아니면 방출이 있다. 3번 높은 온도에서 이 만 때문에 틀렸죠. 객관식 너희들 풀 때 항상 절대 이거 들어가면 답을 준 거지 사실, 그지? 응? 이게 3번이 정답이에요. 또 질문. 2번. 그림은 앞부분에 늦게 와가지고 동화 2와 이 부분이 지금 약한 거야. 지금 가를 보면은 방출이라고 써 있지? 가에다가 이화라고 써야겠다. 나는 아미노산이 단백질이 됐어요. 따라서 동화라고 해야 되고. 그놓고 문제. 단, 기억은 생명체 내에서 합성되어 물질 대사에 관여한다. 기억이 효소가 되는 거죠, 효소. 자, 기억가는 동화다? 아니요, 이화. 나는 작은 분자를 큰 분자로 합성한다. 그림 봐도 아미노산이 단백질, 덩어리가 큰 거로 되니까 니은 맞고요. 디귿. 기억은 생체 촉매, 화학 반응 속도 빠르게. 오케이. 니은 디귿 4번이었네. 요 부분은 정확하게 해줘야 돼. 요 그림 그대로 나온 거거든. 서희는 문과 간다고? 이과 갈 거야? 여학생들은 생명을 많이 선택하거든. 그대로 나와, 이쪽 파트는. 자, 페이지 넘겨서. 10번. 효소의 주성분은 무엇인가요? 세 글자. 단백질. 영어로? 프로틴. 11번. 이 자료 통해 알 수 있는 효소의 특성 2가지가 있죠? 뭐 있지? 기질, 특이성. 그죠? 이 그림 보니까 만나는 놈이 정해졌어요. 근데 이 그림에서는 재활용한다라는 건 이것 가지고는 알 수가 없죠? 이 그림 가지고는 또 사용했다라는 게 없잖아. 왜냐면 반응물이 더 있으면 더 만날 텐데. 그래서 이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거, 그러면 기질특이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 재사용한다라고 하면 내가 학교 선생님이라도 감점을 줄 거야. 다 쓰라고 하지 않죠? 응? 다 쓰라고 하지 않죠? 이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거. 자료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는 거. 모른다니까 재활용하시는 거. 적어야 되면은 이 자료를 재활용이 통해서 그래요. 이것도 알 수 있고 이것도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안 들어가고. 그래. 이놈만 만났잖아. 그게 이걸 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질특이성. 근데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효소를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돼. 여기 그러니까 기질특이성이란 단어라고 그게 특정의 모양하고 맞는 놈만 결합이 된다는 그 과학적인 용어가 기질특이성. 응? 근데 너는 그 밑에 놈은 모양이 안 맞으니까 안 맞나요? 다 쓰면 좋지. 맞는 말이지. 오케이. 근데 이 그림 가지고는 재사용이 됐다는 건 알 수가 없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주관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지. 기질특이성과 재사용이 가능하다. 왜냐면 문제가 어느 문제가 나올 수 모르니까. 12에 5, 13도 5, 14에 4. 네. 질문 없나요? 네. 그럼 옆에 1등급 도전. 1, 2, 3, 4 해보세요. 서연이 질문. 아니 제가 물어봤던 게 기성을 다 서술하는 거 여기서 근데 알 수 있는 거. 너는 근데 효소의 특성을 서술하세요. 근데 이 자료를 통해 요게 앞에 있어야지. 이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모두 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네, 똑같다는 거죠. 효소가 이렇게 그렇지. 이건 맞는 말이네. 그 단어가 기질특이성. 과학적인 용어를 써줘야 학 선생님이 좋아하겠지. 거기에 맞는 용어를. 그러니까 왜냐면 서술형에서 깎을 수밖에 없거든. 학교 선생님은 변별력을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1점 깎고 2점 깎고 3점 깎고 그러는 이유가 1등급이 너무 많이 나오면 문책당해.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에 맞게 내가 이렇게 써줘야지. 나는 의미가 맞아? 그럼 너도 맞아? 라고 얘기하겠는데 점수를 다 매겨야 된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해줘야지. 공평하게 그것도. 포도당하고 글리코젠 중에서 뭐가 더 큰 거? 글리코젠은 다당류. 당이 다닥다닥 있는 거야. 식물은 다닥다닥 있으면 녹말이라고 하지, 동물은 포도당이 다닥다닥 있으면 우리의 간에 포도당 다닥다닥 글리코젠으로 저장을 하는 거야. 네가 밥을 안 먹었을 때는 글리코젠이 나와서 포도당으로 바꾸는 거고. 그게 이제 인슐린, 글루카곤, 호르몬 영양 파트에서 이제 나왔었던 거고. 벌써 다 했어? 오. 좀 추워요? 아니요? 오케이, 다 맞았어. 어디 보자. 아직 못 넘어가고 있나요? 다 했어? 통과. 다 맞았어. 오케이. 이거라고 했어? 이거 아니에요? 포도당이 글리코젠. 글리코젠은 다당류잖아.
반대예요. 동물들은 포도당 덩어리 이걸 네 간으로 들어간다고. 틀렸어요. 이때 효소가 이자에서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 호르몬의 이름이 글루카곤. 얼마 전에 시험에 나왔어요. 얘가 이렇게 갈 때 호르몬이 나와야 돼. 인슐린. 얘와 얘 단당류, 다당류. 그지? 조만한 게 크게 되니까. 기억이 맞아야 되네. 나는 반응 에너지. 얘가 지금 저분자가 고분자로 이렇게 올라갔네. 나는 이게 가야. 나는 얘가 이렇게 가는 거야. 에너지가 높은 놈이 에너지가 낮은 놈으로 내려가는 거지. 그럼 이게 방출이지요. 나는 반응물의 에너지가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작다. 디귿, 가, 나 모두 체온 범위. 오케이. 기억 디귿은 아니 틀렸는데 3번이 되는 거죠. 오케이, 다 맞았어. 이게 고민이 되는 문제인데 여기에 감자를 더 많이 넣었어요. 얘는 반응을 빠르게 하는 거야. 더 기체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더 빠르게 부풀어 오르는 거지. 풍선을 더 크게 하려면 과산화수소를 더 많이 집어넣어줘야죠. 응? 오케이. 얘들아, 정답은 3, 2, 4, 2 이렇게 됩니다. 혹시 질문? 3, 2, 4, 2요? 질문 없어요? 응? 질문 없으면 넘어가도 되나요? 그런데 애들이 많이 틀린 게 2번에서 디귿. 응? 디귿 때문에 학교에서 시험 보면 애들이 많이 틀려. 시험관 B에 감자 조각을 더 넣어주면 고무풍선이 더 크게가 아니라 더 빠르게 부풀어 오를 것이다 라고 해줘야 돼. 풍선이 더 커지려면 과산화수소를 더 많이 넣어줘야 돼요. 그죠?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페이지 넘겨서 생명 시스템 정보의 흐름. 이쪽 단원에서 키포인트는 생명 중심 원리. 이게 제일 중요해. 생명 중심 원리. 자, 유전자 문제입니다. 유전자. 자, 우리의 이게 세포라고 할게요. 우리의 세포를 보면 칠판 내용 먼저 보고서 책 볼게. 이게 우리의 세포라고 하면 세포 안에 둥그런 놈이 있다. 둥그런 놈 이름이 뭐지? 세포 핵. 이 바깥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 이 안에도 있는데 이 안에 이렇게 보면 이런 막대기 같은 끈 모양이 있어. 이놈의 이름이? 염색체지요. 염색체. 이런 끈 모양의 이름은 유전자 하면 틀린 거지요. 빡빡 우겨도 역시 틀린 겁니다. 이 염색체는 세포가 분열할 때만 보여. 평상시는요, 이런 실처럼 보여. 이 실을 뭐라고 불러? 염색사라고 해요. 근데 이 염색사를 가만히 봤더니 이런 놈, 그림이 더럽게 못 그려서 니들이 이해해.
그리고 여기 뭐 동그란 게 이렇게 있는 거야. 이 두 가지. 그러면 요 이중나선 구조 얘들이 이렇게 요거를 우리는 DNA라고 하고 요 둥그런 놈을 우리는 히스톤 단백질이라 그래요. 그래서 다시 염색체는 뭐로 되어 있나요? 그러면 DNA와 히스톤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 DNA 위에 여기에 1, 2, 3, 4 이렇게 있는 게 이게 유전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함 관계를 얘기를 하면 유전자가 더 커, 염색체가 더 커. 염색체가 더 큰 거지. 유전자가 더 커, DNA가 더 커. DNA 위에 하나씩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염색체에 유전자는 더럽게 많은 거야. 요 유전자에 눈을 파랗게 하는 효소가 들어있으면 아기가 딱 태어나서 눈이 파래지는 거지. 응? 러시아 여인처럼. 그러니까 키가 작은 유전자 뭐 다 여기서 유전자 1, 유전자 2, 유전자 3, 유전자 4 쭈루루루 이렇게 있게 된다는 얘기야. 우리 책으로 보겠습니다. 유전자와 단백질 1, DNA와 유전자. 이 그림은 중3 때에 나왔었던 그림이랑 똑같다, 그지? 염색체를 자세히 보니까 실처럼 풀어지는데 실처럼 풀어진 거 위에 DNA 이중나선 구조 그림이 있고요. 거기에 단백질 동그란 구슬 같은 걸 단백질,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해. 2학년 올라가면 얘도 단백질의 종류가 많으니까 이게 히스톤 단백질. 이 DNA가 히스톤 단백질을 막 이렇게 감기기도 하고 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위에 유전자 1, 유전자 2 이런 모양이 걸쳐져 있다. 자, 2번. 유전자와 단백질. 유전자에 저장된 유전 정보에 따라서 다양한 단백질이 합성되고 이 단백질에 의해 다양한 형질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동양 사람들은 갈색 눈동자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멜라닌 합성 효소가 많아. 그래서 많은 양의 멜라닌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갈색 눈동자가 되죠. 응? 내 눈 봐봐, 갈색이지. 네. 되게 이쁘지? 엄청 갈색이야, 나. 자세히 보면. 이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탁, 이렇게 나와야 돼. 또 생각하고 이러면 이거 속으로 저 새끼 또, 막, 그런데 그 밑에 봐봐. 파란색 눈동자 유전자는 적은 양의 멜라닌 합성 효소밖에 없어. 합성 효소가 작아. 그러니까 멜라닌을 합성을 잘 못해요. 그래서 파란색이 되는 거예요. 아, 선생님, 나는 효소가 없었으면 난 파란색이 더 좋은데? 동양 사람들은 효소가 멜라닌 효소, 합성 효소가 많아서 멜라닌 많이 일어나서 그런 거고요. 유전자 이상과 유전 질환. 유전자에 이상이 생기면 효소가 이상해지겠죠. 그치? 그래서 유전 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유전자. 이 유전자는 누구로부터 와? 부모님한테로 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질병 같은 게, 유전 질환 같은 게 나타나는 게, 요게 이상해지면 궁극적으로 뭐가 이상해져? 염색체. 염색체가 이상해져요. 그래서 우리 염색체가 몇 개 있어요? 46개가 있죠? 44개를 우리는 상염색체, 2개를 우리는 성염색체. 남자는 X, Y, 여자는 X, X 이렇게 있죠. 제일 큰 걸 1번 염색체라고 정한 거예요. 그럼 두 번째 큰 건 2번 염색체. 그런데 5번째 염색체가 이런 모양인데 여기 잘렸어. 이렇게 잘리면 이걸 결실이라 그래. 고2 때 배워요, 이건. 결실. 잘렸으면 이게 묘성증후군이라 그래요. 묘성증후군. 이 묘자가 고양이 묘자, 이 성자가 소리 성자.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응애 이게 정상인데 형 이래요. 오래 못 살아. 고양이냐고. 애기인데, 사람 애기인데 고양이 소리가 나와. 그 유전자 이상이 있는 거라고. 오래 못 살아요. 안타깝지. 응? 18번째, 21번째, 18번째. 역시 염색체가 2개 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 상동 염색체라고 하죠?
엄마한테 하나 받고 아빠한테 하나 받아야 되는데 21번째 염색체가 3개야. 이거 무슨 증후군? 다운 증후군이라고. 18번째 염색체 문제 있으면 이걸 에드워드 증후군이라고 사람 이름을 붙인 거야. 이 다운 증후군은 얼굴이 동그래요. 그리고 눈과 눈이 좀 멀어. 그리고 항상 입을 벌려 있어요. 해 하고. 얼굴이 동그랗고 되게 착하고 귀여운 애기 모습인데 커도 얼굴이 비슷하고 지능이 조금 낮아. 횡단보도 이런 거 구별 잘 못하고 특수학교에 이렇게 보내야 돼요. 특수교육으로. 수명도 오래지 못하고 결혼해도 애를 잘 못 낳고 이게 염색체 이게 다 어디에서? 유전자에서 왔다는 얘기. 그래서 지금 우리 생명 중심 원리는 요 단계가 유전자에서 DNA로, DNA에서 RNA로. DNA가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RNA로 오고 이 RNA에서 단백질을 만든다. 이 단백질이 달라져서 그러니까 DNA가 달라지면 단백질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이런 식으로 흐름이 왔다라는 거. 그 원리가 생명 중심 원리야. 자, 생명 중심 원리. 세포에서 유전 정보가 DNA에서 RNA, RNA에서 단백질 전달된다고 설명하는 원리다. DNA 화살표 뭐라고 써 있어요? 전사 외워야 됩니다. 계속 나올 거야, 앞으로. DNA에서 RNA로 날아가는 걸 우리는 전사. 근데 전사는 어디에서 일어나? 핵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RNA에서 단백질로 되는 걸 이걸 뭐라고 불러요? 번역, translate. 얘는 세포질에서 일어납니다. 핵을 뺀 나머지를 우리는 다 세포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포는 뭐로 되어 있어요? 핵과 세포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핵 안에서는 DNA가 RNA로 바뀌는 거고 RNA에서 단백질을 만들게 되는 건 세포질. 단백질을 누가 만들었지? 단백질 합성? 리보솜. 그죠? 그 얘기가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나오게 됩니다. 자, 전사 읽어볼게요. DNA 유전 정보가 RNA로 전달되는 과정이고 핵 속에서 일어납니다. 번역은 RNA 유전 정보에 따라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 세포질에 어디에서 일어난다? 리보솜에서 일어난다. 구체적으로 세포질에 있는 거. 유전 정보 저장과 유전 부호. 유전 정보는 유전자를 이루는 DNA 염기 서열에 저장되어 있다.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에 따라서 유전 정보가 달라진다. 삼염기 조합, 코돈. 네, 여기서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우리 다시 우리 앞부분에서 했던 게 여기서 이제 중간에 딴 얘기가 막 나왔다가 이제 앞부분에서 했던 걸 다시 정리하자. 우리 DNA, RNA 차이점이 있었어요. 그죠? DNA, RNA. 서술형으로 이렇게 준비해서 자, DNA는 모양이 어떤 모양이죠? 이중나선 구조. 이중나선 구조예요. RNA는 단일사슬. 단일사슬 구조. 자, DNA가 하는 일이 뭐지? 유전 정보 저장합니다. RNA는 유전 정보를 전달해줘요. 그리고 여기는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기여를 합니다. 단백질 합성하는데. 여기는 염기가 4개였어요. 기억나나요? 네. A, 또 T, G, C. 맞아요.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이렇게 있었어. RNA도 염기가 4종류야. 뭐 있었지? A, U, G, C. 그지? 그래서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똑같지만 여기는 타이민이 없고 유라실이 있어요. 또 하나가 있었는데, 응? 당으로. 여기는 D, 옥시, 리보스. 여기는 그냥 리보스. 그럼 염기하고 당 그림이 살짝 떠오르면 좋겠는데, 자, DNA 구조는 인산, 당, 그 다음에 염기 이렇게 돼 있다 그랬어. 기억나나요? 당은 또 인, 당, 염기.
여기도 그지? 이쪽 있고 이쪽도 있어. 왜냐면 이중 나선이니까. 인, 당, 염기. 선생님이 왜 당은 왜 우각형으로 그려요? 탄소가 몇 개 있다고? 5개 있다고. 포도당은 육각형으로 그려줍니다. 탄소가 6개 있어서. 여기에 또 인, 당, 염기 이렇게 있죠? 자, 더 이상 안 그릴게. 근데 염기와 염기끼리 이 결합을 우리는 무슨 결합이라고 그랬어? 상호적 결합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여기가 아데닌이면 여긴 반드시 누가 와야 돼? 타이민이 와야 돼. 여기 구아닌이면 여긴 반드시 뭐가 와야 돼? 사이토신이 와야 돼. 자, 시험 문제. 아데닌이 21% 있었네. 그럼 사이토신은 몇 퍼센트 있어요? 79%. 뼈다구죠? 자, 왜 아데닌이 21이면 타이민도 21 있어야 돼. 그럼 2개 했으면 42. 그럼 나머지는 48. 그러면 얘가 24%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지. 응? 됐죠? 이게 이제 상보적 결합인데 아까 이 염기가 여기는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이라는 얘기고 여기에 이 당이 얘는 뭐라고? 디옥시리보스라고 얘기하는 거고 RNA는 그냥 리보스가 있게 되는 거고 오케이 됐죠? 지난번에 요거 할 때도 여기 쉽게 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코돈 얘기를 하려고 그래. 옛날에 한번 살짝 했었는데 A, G, C, A, T, T, G, C, T 이렇게 됐었어. 이게 DNA의 한 가닥이야. 그럼 이 새끼가 한 가닥이면 얘와 상보적 결합을 해야 되겠지? 얘와 짝꿍은 바로 뭐가 되나? T, 여기는 C, G 이렇게 3개씩 끊어요. 여기는 TAA, 여기는 CGA 이렇게 되겠지. 3개씩 염기가 3개씩으로 묶어. 이걸 우리는 삼염기 조합이라고 하는 거야. 따라자. 삼염기 조합. 삼염기 조합. 3개씩. 그럼 얘가 이제 DNA니까 이제 어디로 내려가야 돼? RNA로 가야 돼. 그지? RNA로 내려올 때는 그대로 내려오게 되면 돼. 그럼 여기 그대로 내려와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네. RNA는 T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얘를 뭐로 바꿔줘? UCG. 여긴 그대로. 그렇지, UAA. 여기는 CGA. 이렇게 되는 거지. 요게 코돈이 되는 거야. 뭐라고? 코돈. 위에 있던 새끼는 뭐라고? 삼염기 조합. 밑에 있는 세 개는 코돈. 이 코돈이라는 걸 우리 쉽게 얘기하면 이게 암호야, 암호. 뭐라고? 암호. 스파이 영화 같은 데 보면 암호. 자, 페이지 넘겨서 159. 유전 부호 해독이라고 있죠? 이 코돈, 암호야. 그럼 찾아보자. UCG. U를 먼저 찾고, C를 찾고, G. 뭐라고 써 있어요? 세린이라는 아미노산이 딱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그럼 UAA는? 여기서 끝났어. 내가 잘못 썼어. 여기서 이제 연결이 이제 끝난 거야. 근데 뭐가 있다고 칠게. 그럼 얘도 뭐가 있겠지. CGA는? 아르진이? C. 나는 왜 C가 안 보이지? 뭘 비웃어. 여기 CGA, 아르지닌, 맞네. 아르지닌. 여기 뭐 연결 멈춤이 아니라 뭐가 있다라고 칠게. 그러면, RNA에서 아미노산이 딱딱 지정이 되는 거야. 이 암호 때문에. 그럼 얘들이 뭉쳐지면 뭐가 되는 거야? 단백질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문제가 생겼어. 여기서 이게 하나가 바뀌었다? 이 상보적 결합을 안 했어. 상보적 결합을 못하면 RNA도 바뀌겠지. RNA가 바뀌면 이게 암호가 바뀌니까 아미노산도 바뀌겠네. 그럼 다른 단백질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돌연변이가 나오게 되는 거지. 이 돌연변이는 왜 나왔어요? 몰라 아직까지. 근데 이제 뭐 그 원자력 그거에 대한 것 때문에 나올 수도 있고 요즘은 또 음식물이 계속 화학물질로 막 해가지고 그지? 전자레인지 막 돌리고 그럼 환경 호르몬 나오고 막 이러잖아. 대부분 안 좋은 거지. 돈 많은 사람들은 이런 거 인스턴트 이런 거 안 먹지요? 자연식 막 이런 거 먹어.
돈 많은 사람일수록 우리처럼 서민들이나 그냥 양 많고 막 즉석 음식 먹고 이러지. 아무래도 지금 환경이 안 좋으니까 자꾸. 그래서 여기서 어디가 잘못이 됐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병이들이. 예를 들면 우리의 적혈구가 하는 일이 뭐지? 응? 산소 운반을 해요. 정상인은 이렇게 가운데가 온폭 파인 원반형 적혈구거든. 그래서 우리 모세혈관을 이렇게 지나갈 때 여기가 꽉 차면서 천천히 지나가. 모세혈관이 혈류 속도가 가장 느려요. 응? 동맥이 있는데 동맥은 피가 팍팍 가고 모세혈관이 가장 느려. 왜냐면 한 겹의 세포층이라 얇은데 얘도 덩어리가 꽉 차서 우리의 폐에 산소를 듬뿍 담아다가 헤모글로빈이 조직세포로 가면서 천천히 가면서 전달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조직세포에는 또 이산화탄소가 많아서 이산화탄소를 받으면서 천천히 가야 되는데 시스테인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말린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단백질의 모양이 적혈구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런 모양으로. 이걸 우리는 겸형적혈구라고 얘기해요. 겸형적혈구. 그 얘는요 원반형 적혈구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돌연변이거든. 안 죽지는 않아요. 겸형적혈. 이 겸자가 뭐냐면 낫겸자야 한문으로. 낫모양 적혈구. 그럼 이 새끼는 잘 가 못 가? 못 가지, 그지? 이 길쭉 빼쭉하니까 여기를 잘 못 가요. 못 가다 보니까 산소 운반이 잘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갑자기 빈혈이 일어나서 쓰러지고 막 이래. 이게 왜 그런가 가만 봤더니 이 위에서 하나가 틀어지면서 계속 틀어져가지고 유전질환이 생겼다는 얘기지. 그런데 웃긴 게 아프리카에 말라리아가 한번 돌면 이런 적혈구는 죽어요. 말라리아 한번. 이런 적혈구는 안 죽어. 그래서 이게 자연선택설에서 또 돌연변이가 나타난 거는 환경에 적응하려고 나타난 거다. 이런 애들은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빈혈 있고 막 조금 어지럽고 이렇지만 궁극적으로 말라리아가 돌면 죽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속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 신체도 지금 변한다. 뭐 그런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페이지 158페이지. 그 바로 옆입니다. 위에. 유전질환의 특징.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이걸 겸형 적혈구라고 합니다. 자, 유전자에 이상이 있어서 비정상 헤모글로빈이 생겼어요. 산소 운반을 하는 게 적혈구에서 헤모글로빈이거든. 그래서 낫모양 적혈구, 이게 낫모양 같지 않네? 이거 뭐 소세지 같네? 또 비싸고. 나는 이렇게 먹는 거랑 연상이 된다. 꼭 이렇게 보면. 자, 서로 달라붙는 특징이 있는 비정상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져서 적혈구가 낫모양으로 바뀐다. 그럼 증상. 낫모양 적혈구는 정성 적혈구에 비해 수명이 짧고 산소 운반 기능이 떨어진다. 여기서 수명이 짧다라는 건 적혈구의 수명입니다. 피도 시간이 지나면 죽어요. 피도 왜? 하나의 세포기 때문에 그래. 응? 우리의 혈액은 여러 가지 들어있는 거죠. 세포도 들어있고, 뭐, 세포들의 모임이니까, 조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소 운반 기능이 떨어진다. 그 결과 빈혈을 일으키거나 모세혈관을 막아서 혈액의 흐름을 방해, 신체 여러 기관 손상을 입힙니다. 안 좋은 거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말라리아는 견뎌낸다는 얘기야. 응? 우리나라는 말라리아 있나요? 네. 있어요? 네. 경기도. 경기도 어디? 파주에만 있어. 파주. 거기 휴전선 접경 거기서 말라리아는 이제 모기가 모기 유충 모기를 통해서 전염이 되거든. 그래서 파주구 쪽에서만 있어. 나머지는 없는데. 그래서 파주 사람들은 헌혈하러 가도 오지 마세요 이렇게 돼. 응? 그러니까 이제 전달될 수 있겠지. 말라리아는 일단 있어요. 자, 그 옆에도 페닐케톤요증. 야, 뇨가 무슨 요자일까? 오줌 요자야. 그지? 당뇨 할 때.
포도당 성분이 오줌에서 나오는 게 이제 당뇨병이잖아. 여기도 이제 페닐케톤요증. 오줌에서 페닐케톤이 나오는 거야. 그럼 좋을까 안 좋을까? 일단 안 좋으니까 나와겠지, 그지? 자, 페닐알라닌 분해 효소 유전자가 이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페닐알라닌을 분해를 해야 되는데 그 효소에 문제가 있어서 분해를 못 하는 거야. 자, 페닐알라닌을 타이로신으로 분해하는 효소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페닐알라닌이 계속 쌓여. 이게 뭔데요? 나도 몰라. 자관 페닐알라닌이란 나쁜 게 계속 쌓여. 이게 바뀌질 않아. 타이로신으로 안 바뀌어. 그 페닐케톤에 의해서 뇌조직이 손상됩니다. 증상. 페닐알라닌을 분해하는 효소의 결핍으로 페닐알라닌이 몸속에 쌓이고 쌓인 페닐알라닌이 페닐케톤으로 바뀌어 뇌조직을 손상. 그 결과 지적장애 등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제 지능이 좀 정상인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 밑에 Q1 문제. 현성이 유전질환의 공통점을 통하여 특정 유전자는 특정 무엇에 대한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 유전 질환은 특정 무엇 때문에? 단백질. 단백질에 대한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밑에도 계속 볼게요. 남모양적 혈구 빈혈증의 발생 원리. 정상 헤모글로빈 유전자 이 안에 들어있어서 CTT. 그럼 얘가 상보적 결합이 되니까 뭐가 돼야 돼? GAA. 그럼 얘가 이제 RNA가 GAA인가 보네요. 아니지. 여기는 하나가 빠졌다. CTT가 GAA로 되고 얘가 RNA로 내려오면 뭐야? GAA가 된 거야. 중간이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얘가 정상 아미노산 결합을 해서 정상 헤모글로빈을 만들었어요. 헤모글로빈 단백질을 만들었어. 그게 정상적 혈구가 됐는데 그 옆에 보니까 비정상이야. CTT가 아니라 CAT야. 그러면 여기를 지울까? CAT면 상보적 결합이 되니까 GTA가 되겠지. 얘가 RNA로 내려오면 그대로 GUA가 되겠네. 그죠? 그래서 GUA로 RNA로 내려왔어. 그랬더니 원래는 시스테인이 돼야 되는데 이게 말린이란 놈이야, 이놈이. 이거 몰라도 돼요. 표가 항상 나오니까 우리가 단백질 아미노산의 이름 20개는 몰라도 돼. 근데 뭐 세린, 아르지닌 자주 나오는 거라 이게 발린으로 바꾼 거야. 그러니까 남모양적 혈구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비정상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져서 남모양적 혈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몸 아픈 데 없고 신체적으로 그러면 되게 축복이지. 이렇게 또 아프지 않고 커 나간다는 것도 축복이죠. 그지? 너희들 이렇게 건강하잖아. 이게 다 축복이지. 그지? 공부를 좀 못한다고 해서 사람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지. 건강하게 자란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지. 응? 무시하면 안 돼, 너. 맞아, 무시 안 했는데. 그지? 저 새끼 되게 공부 못해. 그러면 안 돼. 응? 건강해서 좋다. 이렇게 해야 돼. 자, 2번. 자, Q2. 문제. 찬엽이. 단백질에 대한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DNA 염기 서열이 바뀌면 단백질에 무슨 배열이 달라진다? 아미노산. 이게 바뀌어지고 궁극적으로 맨 마지막에 아미노산. 단백질에 아미노산이 배열 순서가 달라져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AGC인데 이 순서가 바뀌잖아? 그러면 다른 RNA, 다른 아미노산, 다른 단백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전자의 요 배열 순서에 따라 아주 다양한 놈이 나오는 거야. 쌍둥이라고 해도 다양하죠. 쌍둥이라고 해도 100% 다 똑같지가 않고 다양하거든. 100% 똑같으면 어떡해요? 완전히 복제가 되는 거죠, 그게. 그게 돌리, 양, 복제. 그리고 우리나라 황우석 그 박사님은 또 뭐 개새끼를 또 복제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도망갔잖아. 응? 그 연구를 조작을 했잖아. 이 결과가 그게 안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서 막, 우와, 대단하다, 막, 이게, 응? 그런데 그게 조작으로 밝혀졌거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지원금도 받고 이랬다가 이제 도망을 갔는데 기술이 있긴 있나 보지. 그래서 이제 가자마자 개를 복제를 했어. 그 똑같은 개를 여러 마리. 그래가지고 몇십억에 또 팔고 막 그래가지고 외국에서는 돈도 받고 막 이러는데 이제 양심상 문제지, 그지? 그 논문 그게 전 세계적으로 막 인기를 끌었는데 그때 막 꿈에 부풀었었거든. 줄기세포를 뽑아서 그거 건강한 사람 이러면 이제 불치병 있는 사람도 다시 집어넣어서 이제 세포가 계속 분열을 해서 이제 정상으로 바꿔줍니다. 그래가지고 병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희망을 갖고 그랬는데 거기 이제 연구 같이 했던 사람들 이렇게 난자에서 이걸 뽑아낸 거 막 하면 전혀 없어가지고 턱도 없는데 이걸 다 조작을 해서 양심의 문제였죠. 근데 얼굴도 되게 잘생기고 멋있는 말도 많이 했어. 홍석 박사가. 응? 사기꾼이지. 사기꾼이지. 그때 이제 그 한국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외신에서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연구 실적이 됐습니까? 그랬더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젓가락을 사용을 해서 다 머리가 좋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이 젓가락이, 왜냐면 손을 많이 쓰면은 손의 발달이 되거든. 어렸을 때 우리 장난 뭐 연지곤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잼잼 있고 이게 다 어렸을 때. 그리고 이제 학습지 하면 뭐 스티커 붙이는 거 있잖아. 이런 게 다 인지 능력을 빨리 키우는 거거든. 젓가락 사용하기가 되게 어려워. 그래서 에디슨 젓가락 이래가지고 손가락 이렇게 끼워가지고 쓰는 거 있잖아. 가격 비싼 거 일찍부터 제대로 배우려고. 이 젓가락 사용하는 나라가 동양에 3개밖에 없는데 중국 이 새끼들은 길어서 그냥 이렇게 먹어요. 젓가락도. 가장 정밀하게 사용하는 게 우리나라지. 크기도 크지도 않고 그게 작지도 않고 하나씩 막. 그 일본 애들도 젓가락으로 막 밥 이렇게 먹던데 우리 그렇게 먹으면 어른들이 욕해. 응? 숟가락으로 밥을 딱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걔들은 밥을 이렇게 들고서 이렇게 먹잖아. 응? 그 어른들 그런 거 따지시는 분은 되게 싫어해요. 숟가락으로 딱 이렇게 하고 좀 깨끗하게 막. 네, 페이지 앞으로. 156페이지. 생명중심 원리, 요거 계속 설명입니다. 서윤이, 낭랑한 목소리로. 2번, 유전정보의 저장과 유전부호. 1, 읽어보자. 1. 유전 정보는 유전자를 이루는 DNA 염기 서열에 저장되어 있다. 유전 정보는 어디에 있다? DNA. 그죠? DNA, 염기, 서열, 순서에 정해져 있다. 여기에 있는 놈은 여기에 정해져 있다. 계속. 염기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의 배열 순서에 따라서. 배열 순서. 순서가 달라지면 다른 아미노산, 다른 단백질이 돼서 다른 모양이 나오는 거야. 응? 자, 유전부호가 있는데 3염기 조합 아까 얘기했습니다. DNA에서 아미노산 1개를 지정하는 연속된 3개의 염기를 우리는 이름하여 3염기 조합. 근데 얘가 RNA로 내려오죠? 네. RNA에서 아미노산 1개를 지정하는 연속된 3개의 염기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 코돈. 코돈은 DNA에서 상부적으로 전사된 것으로 64종류가 있습니다. 의강이 2. 유전부호 체계의 공통성. 지구상에. 지구상의 거의 모든 생명체는 동일한 유전부 체계를 사용합니다. 대부분의 생명체가 공통점으로부터 진화하였음을 의미합니다. 그 밑에 하나 쓰자. 세균. 세균이 영어로? 박테리아. 세균도 이런 방식으로 유전이 돼요. 사람도 이런 방식으로. 개새끼는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은 이런 식으로 진화가 되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야. 세균부터 왜 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 입장에서 보면은 아닌데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은 이렇게 만들었는데 할 말이 없네. 그지? 응? 그런 방식도 하나님이 만든 방식이다? 그렇게 나가야겠네. 논리상으로 가려면. 어쨌든 세균부터 인간까지 모든
동물들이 이런 식으로 점점 진화가 돼서 진화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원리가 생명 중심 원리입니다. DNA, RNA, 그리고 아미노산 단백질로 이렇게 간다. 자, 옆쪽에 유전 정보의 전달과 형질 발현. 전사 또 나오죠. 핵 속에 있는 DNA 이중나선, 한쪽 가닥 염기, 상보적 결합. 그리고 RNA가 합성된다. 번역은 전사된 RNA가 세포질로 나와서 리보솜과 결합. 그 리보솜이 단백질 합성된다 그랬고, RNA 코돈이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에 의해서 연결되어 단백질이 합성된다.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의 결합을 우리는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네. 그래서 이제 얘들이 뭉친 걸 우리는 단백질이라고 하죠. 합성된 단백질이 특정 기능을 수행하여 형질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문제 풀겠습니다. 개념 쏙쏙 1번. 유전자에 대한 설명 OX 하세요. 두찬이 1. 한 분자의 DNA에는 하나의 유전자가 있다. OX. 모르겠어요. 야, DNA가 이렇게 이중나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유전자 1, 유전자 2, 유전자 3, 유전자 4, 유전자 5, 유전자 5. 응? 하나의 DNA에 25,000개 가량이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겠지, 유전자가. 응? 1번 X, 2번. 두찬이 계속 유전자의 유전 정보는 DNA 염기 서열에 저장된다. 5. 3번. 단백질은 유전자의 유전 정보에 따라 합성된다. 5. 4번. 유전자에 이상이 생기면 유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5. 그래서 유전자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럼. 네. 그지? 그럼 의강이가 결혼을 이제 해야 돼. 2세를 낳아야 돼, 결혼하면. 그지? 이쁜 애를 낳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이쁜 여자를 만나야 돼. 그래서 결혼할 때 우리 조상도 부모를 꼭 봤거든. 부모님을 봐야 자녀가 어떤가를 알 수 있지. 특히 남자들은 요즘은 막 성형수술. 조심해야 됩니다, 남자들. 속지 말자, 조명빨. 밝은 데서 봐야 돼요. 확인하자, 화장빨. 그죠? 그 있죠, 3대. 요즘은 성형빨도. 근데 저쪽 학원에서 이제 고1, 고2, 고2인데, 뭐 수술한다고 뭐 며칠. 나는 그냥 웬만하면 애들, 뭐 해라, 우리 아들. 해라 하는데, 얼굴에 막 그러는 거는, 왜냐면 평생 가는 거잖아. 나는 막, 안 하겠어. 근데,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그지? 나중에 좀 다 커서, 다 세포가 다 끝났을 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하지 마. 했어, 벌써? 있어요. 어우, 축복이죠. 그죠? 안 해도 되고. 부모님한테 좋은 거. 그래, 이게 중요한 거야, 유전자가. 그래서 부모님이 좋은 걸. 근데 성격은 유전이 되나요?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됐는데, 나는 이 안에 성격도 있을 것 같아. 몰라, 내 생각이야. 그냥 막연한. 성격도 그대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올 것 같아. 자, 2번. 그림은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유전 정보의 흐름을 나타냈어요. 현성아, 일단 A에다가 뭐라고 써야 돼? 전사. B는 번역. 오케이. 자, 가로 안에 알맞은 말 쓰세요. A 가정은 전사, B는 번역. 자, 2번 계속. A는 어디에서 일어난다? 한 글자? 핵. B는 세포질인데, 구체적으로 세포질 어디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졌네. 리보솜. 세포질의 리보솜에서 일어난다. 3. 유전정보 흐름 OX 하세요. 해나. 1. DNA 유전자가 형질로 발현되려면 전사가 일어나야 한다. 네. RNA 유전 정보에 따라 리보솜에서 단백질이 합성. 5. 사람의 유전자는 세균과 유전부호 체계가 다르므로 세균에서 형질로 발현되지 않는다. X. 틀려요. 유전부호 체계가 같아요. 그래서 해파리는
물 속에서도 형광물질 있잖아. 연두색. 그게 이렇게 나타나거든. 그 너무너무 이뻐서 해파리의 유전자에서 그 형광물질을 나는 걸 이렇게 빼다가 고양이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고양이. 고양이. 냐옹. 그러니까 이 새끼가 고양이가 밤이 되면 형광물질로 슉 나는 그 고양이도 무서운데 그 눈깔이 그러니까 더 무서운데 그거를 지금 이제 요쪽 파트가 이걸 해도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 지금 물질이 굉장히 많잖아. 이 유전 이 암호 체계를 게놈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거의 인간에 대한 이게 밝혀졌거든. 한 80% 이상은 됐어. 그래서 머리카락 이런 몇 개 뽑으면 요걸 검사를 쫙 하는 거야. 그러면 암 걸릴 확률이 몇 %고 그 조상은 있었나 없었나 그러면 맞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가수가 부모님이 다 유방암이 있었고 이모도 유방암이 있었고 언니도 유방암이 있었어. 그래 이제 이거 해본 결과 조만간 나타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유방 제거 수술을 했어. 이게 막 사회적으로 미국에서 막 문제가 되는 거야. 괜히 이거 지랄하고 나타내가지고 멀쩡한 사람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건 개인적인 취향인데 네가 뭐 신경 쓸 것 같아서 미리 했는데 막 이래가지고 이제 사람의 이제 윤리 문제까지도 이제 과학이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까지 온 거지. 이제 좀 무서운 세상이 되겠지, 그지? 찬엽이가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내 걸 다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완벽하게 잘생긴 사람을 만들어야 돼. 쫙 해가지고 막 로봇캅 같은 거 탁 만들고 막 터미네이터 막 만들어서 막 돌아다닐 수 있는 이런 영화 같은 얘기가 이제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응? 그래놓고 거기에 뭐 칩을 하나 심어서 내 명령에 복종하도록 쫙 이러면 막 김정 같은 놈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지 이제 앞으로. 이제 윤리가 바탕이 돼야지요. 얘들아, 우리 159페이지는 지난번에 했던 것 같아요. 맞죠? 자, 내신 탄탄. 1번부터 11번까지. 아니야, 15번까지 하고, 네. 잠깐 쉬었다가, 또 나가도록 하죠. 1번부터 15번. 얘들아 10번 같은 거 쭉 길면 3개씩 끊어야 돼 우리 습관적으로. 응? 그래야 실수를 안 해요.